여기 한 번 가면 다른 밥집 못 간다고? 한국에는 배고픈 사람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기사식당. 맛은 기본, 양은 무조건 푸짐, 가격은 착하다. 가성비 끝판왕인데 알고 보면 기사님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여기 밥 한 번 먹으면 다른 데서 밥 못 먹는다고? 이런 말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득찬이 쏟아지는 걸까? 반신반의하며 기사식당을 찾아 나섰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밥집이다. 화려한 단판도 없고 인스타 감성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다르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간이었는데도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 관광객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식당에 앉아 눈앞의 풍경을 보는데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인가 싶었다. 밥을 뜨는 속도 2배, 반찬을 비우는 속도 3배, 국물 들이키는 속도 4배. 그 속도에 압도당해 메뉴를 고민할 틈도 없었다. 이곳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뭘까? 주변을 둘러보니 김치찌개, 제육볶음, 짜장면이 주로 눈에 띄었다. 그래, 뭐든 먹어보면 알겠지. 일단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런데 주문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음식이 나왔다. 이 속도 실화인가? 와, 벌써 나왔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기사식당 처음 왔나 보네. 여긴 원래 그래. 손님들이 다 바쁘거든.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묵은지에서 우러나온 진한 국물 향이 입맛을 돋웠다.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짜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은데 깊은 맛이 난다. 아, 이거다. 이게 바로 기사식당이 사랑받는 이유였다.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고 양까지 푸짐하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사식당이란 무엇인가? 기사식당은 원래 운전기사님들을 위한 식당이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기사식당이다. 기사님들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안 되니 조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밥심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푸짐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식당은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는 숨은 맛집이 되었다. 기사식당의 가장 큰 매력은 가성비. 반찬이 기본 대여섯 가지, 국물 서비스는 당연, 공깃밥 추가 무료 또는 1,000원. 메뉴는 한식부터 중식까지 다양.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기사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무엇일까? 기사식당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3가지 메뉴. 김치찌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는 기사식당의 대표 메뉴 중 하나다. 하지만 기사식당의 김치찌개는 조금 다르다. 보통 김치찌개는 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사식당 김치찌개는 묵은지가 오래 숙성돼 깊은 감칠맛이 난다. 여기에 돼지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 국물 맛이 더 진하다. 어떤 집은 청국장을 살짝 섞어 감칠맛을 더하고 어떤 곳은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그러니까 한 곳만 가보고 기사식당 김치찌개를 다 안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제육볶음 밥도둑 끝판왕. 기사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는 단연 제육볶음이다. 두툼한 돼지고기를 매콤달콤한 양념에 볶아내는데 그냥 평범한 제육볶음이 아니다. 기사식당의 제육볶음은 분량이 살아있다.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물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된다. 이걸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올려 한 입 먹으면 말해 뭐하나 밥 한 공기 그냥 사라진다. 공깃밥 추가는 필수. 쌈 채소도 기본 제공이라 상추에 싸 먹으면 느끼함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짜장면, 기사님들의 소울푸드. 기사식당에서 웬 짜장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식당에서 짜장면은 인기 메뉴다. 기사님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후루룩 먹고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기사식당의 짜장면은 웬만한 중식당보다 맛있다. 면은 쫄깃하고 짜장은 걸쭉하면서도 감칠맛이 끝내준다. 보통 5,000원, 7,000원대의 착한 가격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니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기사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다. 여기 처음 와봐요? 네. 기사식당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그분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들 그래.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된다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다. 기사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반찬을 나눠 먹으며 음식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밥값을 대신 내주겠다는 따뜻한 손길도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기사식당의 팬이 되었다. 결론 기사식당은 경험해야 한다. 판시한 레스토랑도 좋지만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사식당을 가봐야 한다. 한 끼 밥이 아니라 따뜻한 정과 추억 한 그릇을 담아갈 수 있는 곳. 배고프다면 지금 당장 기사식당을 찾아가 보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기사식당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다. 그냥 운전기사님들이 자주 가는 저렴한 밥집 아니야? 하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부터가 예상과 달랐다. 가게 안은 꽤 넓었지만 테이블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웍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을 지키고 있는 사장님과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구성이었다. 이름만 들었을 땐 운전기사님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기사식당은 모든 사람들의 밥집이었다. 오전부터 새벽까지 운전하는 택시 기사님,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화물차 기사님은 물론 주변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러 온 직장인들, 가성비 좋은 한 끼를 찾는 대학생들, 심지어 한국 음식을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기사식당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해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기사식당, 어떻게 시작됐을까? 기사식당의 역사는 한국의 산업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60년 70년대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망이 확충되고 운송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당시 기사님들이 끼니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식당이 없었다. 이동이 잦은 직업 특성상 일반 식당에서 기다리면서 식사하는 것이 어려웠고 패스트푸드는 당시 한국에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자니 당시에는 편의점 문화조차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다. 결국 빠르게, 푸짐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을 위한 식당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의 기사식당은 단순한 백반집 형태였다. 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기본적인 한식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기사님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식당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기 기사식당 맛집이라던데? 기사님들이 가는 곳은 실패할 확률이 없지.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기사식당은 더 이상 운전기사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음식과 넉넉한 인심 덕분에 일반 손님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사식당은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사식당의 특징, 왜 특별할까? 기사식당이 다른 일반 식당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가격과 양 때문만이 아니다. 기사식당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살펴보자. 메뉴판이 필요 없는 곳? 기사식당을 가보면 독특한 점이 있다. 손님들이 메뉴판을 잘 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주문을 한다. 제육 하나 주세요. 김치찌개요. 짜장면 나왔나요? 왜일까? 기사식당에서는 메뉴가 많지 않고 대부분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짜장면, 순두부찌개 같은 대중적인 음식들이 줄을 이룬다. 그래서 한 번만 와봐도 뭘 먹어야 할지 바로 감이 온다. 게다가 기사식당 단골들은 자신만의 최애 메뉴를 정해놓고 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 오면 무조건 제육이지. 같은 식이다.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기사식당마다 같은 김치찌개라도 맛이 다 다르다. 어떤 곳은 돼지고기 양을 확 늘려주고 어떤 곳은 들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한다. 그러니까 한 곳만 가보고 기사식당을 다 안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반찬이 무제한 제공되는 곳. 기사식당을 가면 항상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반찬이다. 음식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56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무료 리필이 가능하다. 기본 반찬 리스트. 갓 담근 김치, 달걀말이, 오이 무침, 멸치볶음, 무생채, 어묵볶음. 어떤 기사식당은 반찬을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를 운영하기도 한다. 처음 갔을 때 옆 테이블 아저씨가 내게 말을 걸었다. 젊은 사람, 반찬 더 가져와야지. 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냐, 여기선 무조건 푸짐하게 먹어야 돼. 그렇게 반찬을 더 가져와서 먹다 보니 어느새 내 앞에는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공깃밥 추가? 여기선 기본 옵션.
기사식당에서 밥을 한 공기만 먹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깃밥 추가가 1,000원도 안 되는 곳이 많고 어떤 곳은 아예 무료다. 제육볶음 한 점에 밥을 크게 떠서 한 입 넣으면 밥이 부족하다.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인다. 그래서 기사식당에선 거의 공식처럼 밥을 2공기씩 먹게 된다. 기사식당의 의미.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기사식당은 단순히 싸고 맛있는 밥집이 아니다. 이곳은 한국인의 삶과 정칭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운전기사님들의 휴식처, 직장인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가성비 식당, 학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 그리고 여기선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반찬을 나눠 먹으며 음식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밥값을 대신 내주겠다는 따뜻한 손길도 있다. 기사식당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음식 문화다. 가성비, 인심, 그리고 따뜻한 정이 가득한 공간.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기사식당이 사랑받는 이유다. 기사식당을 몇 번 방문하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기사식당을 찾았고 익숙한 메뉴인 제육볶음을 시켰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메뉴판이 걸려있고 주방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반찬을 서로 나누거나 옆자리 사람과 말을 섞기도 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사식당의 분위기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육볶음이 나왔고 평소처럼 한 입 크게 먹었다. 역시나 맛있었다. 분량이 은은하게 스며든 고기가 매콤달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밥 한 공기를 비웠고 여느 때처럼 추가 주문을 하려 했다.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갑자기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다. 밥 추가 안 할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다. 사실 밥을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내 식사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을 건다는 게 생소했다.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 생각이긴 한데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선 원래 2공기씩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분의 말투는 장난스럽기보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제야 기사식당에 올 때마다 유독 밥을 많이 먹게 됐던 이유가 떠올랐다. 기사식당에서는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고 음식의 양도 많다. 자연스럽게 밥을 추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손님들끼리 반찬을 나누거나 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정서가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날 밥을 추가하면서 나는 문득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쯤 계산대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내게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기사식당 단골 되겠네.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몇 번 방문했다고 단골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았지만 이곳의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기사식당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모르는 사람과 반찬을 나누고 어떤 날은 옆자리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사식당만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기사식당은 그저 싸고 빠른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루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기사식당을 방문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가만히 지켜봤다. 그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종업원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했고 결국 그는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외국인은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치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밥을 떠서 국물에 적셔 한 입 더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기사님이 말을 걸었다. 맵지 않아요? 외국인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맛있어요. 한국 음식 정말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기사님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사식당이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기사식당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인사를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심지어 밥을 사주는 경우도 흔하다.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기사 식당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장거리 운전을 마친 기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카운터에 돈을 조금 더 내고 갔다. 이걸로 다음 손님 반찬 좀 더 챙겨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손님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반찬을 하나 더 내어주었다. 이런 작은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기사 식당이었다. 또 한 번은 학생 2명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그날따라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 고민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제일 저렴한 메뉴를 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본 옆 테이블 기사님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저 학생들 반찬 좀 더 주세요. 내가 낼게요.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기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기사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따뜻한 정이 오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밥 한 끼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한다. 음식이 맛있는 건 기본이고 그보다 더 값진 건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이었다. 기사 식당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따뜻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기사 식당을 찾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긴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특별한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었다. 기사 식당을 처음 찾았을 때는 단순히 저렴하고 양이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이곳이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먹으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따뜻한 순간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느 날은 기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기사님이 종업원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반찬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싸갈 수 있을까요? 종업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항상 오셔서 많이 드시는데 남기는 거 아깝잖아요.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떠올랐다. 기사 식당에서는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것을.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종업원에게 말을 걸며 반찬을 싸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사 식당이 단순히 상업적인 식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는 단골 손님들과 주인, 직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챙겨주는 공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기사 식당을 찾았는데 출근 전 식사를 하러 온 회사원들이 많았다. 대부분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갔지만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난번에 반찬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그냥 드시면서 일하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아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에 올 때 또 밥 많이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다. 손님과 식당 주인이 이런 따뜻한 교류를 주고받는 곳이 또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 식당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처음엔 그저 음식이 맛있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방문했지만 이제는 이곳의 분위기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따뜻한 정 때문에 다시 찾게 된다. 기사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은 한 기사님이 내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무척 피곤해 보였지만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웠고 반찬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치아를 마치고 나가려던 그가 계산대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항상 잘 먹고 갑니다. 요즘 일 많아서 힘들지만 여기 밥 먹으면 힘이 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기사 식당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곳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기사 식당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다. 한 번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 오죠?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반찬 더 줄 테니까 많이 먹어요. 그날따라 특별히 힘든 날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다.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반찬을 권하고 밥을 한 공기 더 먹으라고 챙겨준다. 이런 정이 살아있는 공간이 기사 식당이다.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다. 우산을 깜빡 잊고 두고 온 탓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기사님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산 없어요? 저는 차 타고 가니까 이거 쓰고 가요. 그분이 내민 우산을 보고 당황해서 손을 저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기사식당에선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했다. 기사식당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식당을 찾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되어 가고 있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기사식당을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려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밥 문화가 살아있는 곳. 이곳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짧은 대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반찬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곳.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기사식당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기사식당의 소중함을 돌아봤으면 한다. 이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기사식당을 방문하고 나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기사식당이 지금까지 사랑받아 온 이유다. 앞으로도 나는 기사식당을 계속 찾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사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그곳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밥 한 끼를 넘어 마음까지 채워주는 곳. 그게 바로 기사식당이다.